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괜찮으십니까? 머리 안 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맨 음으로 할게. 마이크 안 해요. 마이크 없는데? 마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제압니다. 잠깐만요.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예수가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는 그 지형과 국제정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세는 아주 살벌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남한과 같이 북한과 같이 그때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어져 있는 그 1000년의 역사, 980년의 분단의 역사가 그 시대에도 예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해서 혼혈을 만들어서 그 혼혈이 된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 같은 혈통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장벽을 쌓고 서로가 미워하고 통행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서 결국은 사마리아를 통행함에 있어서 거기를 직접 가기 싫어서 마주치기 싫어서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때 예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로마 유대의 권력이 그런 카르텔이 작동되어 예수가 그 모든 사마리아의 분단을 깨고 나는 너희들이 반대해도 사마리아를 통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안 나옵니다. 그냥 할게요. 저를 거부합니다, 마이크가. 괜찮습니다. 그냥. 근데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괜찮으십니까? 나갑니까? 그게 좀 문제구나.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벽을 헐고 담을 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분리의 장벽을 수용할 수 없으셔서 제자들이 말려도 나는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북한에 가는 최재형 목사의 그 당위성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분단의 장벽을 헐고자 사마리아로 통행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북한을 가고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에 있는 원로들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다니는 교회에 자그마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몇 번 출석을 했어요. 그분들의 초청으로 갔는데 거기 이재정 신부님, 뭐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님, 이만열 박사님, 또 뭐 이제 신경화 감독님, 또 안동교회 은퇴하신 유경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출석하시는데 하루는 문익환 목사님 방북을 기념해서 그때 당시 방북 사건이 발생해서 그 나라가 떠들썩할 때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님 방북 중에 있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육성 테이프를 가져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틀어줬어요. 틀어줬는데 거기 참석자들과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동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한 사건이 몇십 년 전 일입니까? 감동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하나도 안 변하고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했던 그 엄혹한 그 시기와 지금 이 시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도 발전이 없고 통일의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만약에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윤석열 정권 치하가 정말로 통일지향적인 사회로 형성이 되고 그런 무드라면, 남북화의 무드라면 문익환 목사님의 그 설교가 우리에게는 추억처럼 들렸을 텐데 아주 생생하게 어저께 일어난 사건처럼 유경재 목사의 문익환 방북 사건 설교가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우리 인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엊그제 대학생 졸업장에서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걸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똑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끝까지 그 학생의 부르짖음을 배려하고 연설을 중단하고 발언을 하도록 하고 그 학생의 외침을 끝까지 들어주고 멋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강성희 전주의 의원도 자기 지역구에 찾아온 대통령에게 국정을 쇄신하라 라고 하는 외침을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라는 자가 강펀치를 점프를 하면서 강펀치를 강 의원한테 날리고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이렇게 탄압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 이 정권하에 우리가 살고 있고 졸업생이 걱정이 돼서 모교가 걱정이 되고 후배들이 걱정이 돼서 그 외침의 소리를 여유 있는 대통령이라면 잠시 연설을 중단하고 이렇게 그의 경청을 들어주고 뭔가 그것을 유머와 또 아주 존중하는 모습으로 승화시켰을 텐데 개돼지를 끌어내듯이 졸업생 가운을 입은 위장복을 입은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이 모습 그리고 여기 통일TV 진청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우리 통일TV도 멀쩡하게 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북조선의 소식을 가감없이 들려준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3시간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채널을 끊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남한에 오면 북측의 노동신문 또 북측의 여러 서적들이 궁금해가지고 자주 열람하러 광화문에 있는 북한 센터로 자주 갔는데 지금은 서초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내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갈 때마다
신상을 다 적어야 됩니다. 책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든 걸 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순한 책을 빌리는 도서 대여자가 아니라 국정원의 리스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겁이 나니까 북한을 알라고 그러겠습니까? 겁이 나니까 누가 북한 책을 읽어볼 용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북녘 동포들은 얼마나 우리 남조선 동포들이 궁금한지 아침 드라마까지 꿰고 있습니다. 탈북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남은 북이 궁금해서 북의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래야 이게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또 북조선의 인민들은 우리 남조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유행가를 부르는지 궁금하니까 그분들은 남조선 유행가 모르는 게 없어요. 드라마 다 꿰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연구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내재적 접근하는 것이 북녘의 조선, 북녘의 인민들이 우리의 100배, 200배가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을 가지고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민들을 억누르고 북을 알 수 없도록 북명의 평준화 수준으로 이 나라를 위정자들이 지금까지 통치를 해왔던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초들이 밑에서부터 북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들불처럼 북을 아는 운동이 일어나고 통일의 열기가 확산돼서 그게 말어업 상향식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의회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는 파워가 시동력이 민중들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데 들불처럼 확산돼야 되는데 이것을 역대 11명의 정권이 제도적으로 법으로 악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이 동시에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전두환 때인가요?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방공법을 폐지를 했는데 과거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사형당한 것은 방공법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귀한 박기래 선생님 정말로 투옥을 당하고 그 갖은 고초를 당하고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절절히 가슴 깊이 오늘 새벽에 저 어르신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척박한 통일운동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통일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을 하는 방법론, 통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을 심어 넣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기래 선생님의 유언과 그 뜻을 잘 받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